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초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전체 15가지 항목 30점 중에서요. 6점이 안 되면 그건 정상이고요. 그런데 6점이 넘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점이 넘는 경우에는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전문적인 어떤 의사 진료나 어떤 치매 센터로 이렇게 연결을 원하고요. 그리고 정밀 검사나 어떤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 박사 조한나입니다. 진료실에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자주 저에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초기 치매를 좀 쉽고 간단하게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미 한참 치매가 좀 진행한 후에 병원에 오셔서 치매 말기를 진단받으시고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보호자분들을 뵈면 저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경우에 보호자분들께서 치매 초기의 신호를 좀 알아채릴 수 있는 어떤 기본 항목을 알고 계셨다면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요, 오늘은 굉장히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하지만 핵심적인 증상만 딱딱딱 요약해서 어떤 설문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입니다. 이 치매 선별 설문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상인으로부터 치매 초기를 약 88.9%, 엄청나지 않나요? 약 88.9%를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국가 건강검진이나 치매 선별 사업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설문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본인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하셔도 됩니다. 이 자가진단 설문지는요, 애초에 그 목적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하시라고 만든 검사이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본인께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환자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보호자분께서 대신 체크해 보셔도 되니까요. 그 점은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치매의 어떤 분류에 따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지 기능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 세 번째로는 노인성 우울증의 동반 여부, 이 세 가지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설문지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딱딱딱 요점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치매 초기에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치매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첫 번째 파트 인지기능 장애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이 한번 어떤지 체크해보시는 거고요. 맞아, 이거 나에게 해당돼,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손가락을 그냥 중간에 접으면서 점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면요, 아니다, 그러면 0점, 가끔 있다, 1점, 자주 있다, 2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1번,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자, 지금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2번, 자기가 놓아둔 물건을 찾지를 못한다. 3번,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4번,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그리고 5번입니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결국 못 가지고 그냥 온다.
6번,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서 계속 입안에 이름이 있기만 하고 말하지 못한다. 머뭇거린다. 7번, 대화 중에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같이 말하는 사람한테 반복해서 물어본다. 8번, 길을 잃거나 실제로 원래 이전에 알던 길을 헤맨 적이 있다. 9번,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실수를 한 적이 있다. 10번,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아니면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11번입니다. 이전에 잘 다루던 어떤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이거는 이제 가정주부분들은 어떤 세탁기나 전기밥솥으로 밥하는 거 아니면 이제 청소기 사용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거나 이제 전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만약에 번호키가 있다면 자동 번호키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 같아요. 12번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보다 뭔가 조금 지저분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경우죠. 13번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서 입지 못한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이제 장례식을 가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입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뭔가 너무 격식에 맞지 않게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계절에 맞게 옷차림을 차려입지 못하는 경우. 자, 14번입니다.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지에 가기가 힘들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혼자 목적지에 가기 힘든 경우.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막 관절염이 있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애초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 그 경우는 점수 안 주셔도 돼요. 15번 내복이나 이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까지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의 총 3가지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인지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15문제를 해봤는데요. 혹시 몇 점이신가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평가 도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15가지 항목들이 어떤 치매의 핵심 증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이게 치매의 신호구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간단하게 세부 항목을 한번 다시 제가 살펴보면요. 총 15가지 항목 중에서 처음에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보시면 주로 기억력과 관련된 문항이 있고요. 이 항목들은 우리 뇌의 이 해마와 기억력 센터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이 6번부터 10번까지는요. 바로 뇌 쪽 중에서 이 왼쪽 뇌와 연결된 언어 능력과 계산 능력, 그리고 이 오른쪽 뇌와 연결된 어떤 길 찾는 능력, 그리고 이 앞쪽 뇌를 평가하는 어떤 성격 변화를 체크하는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인 11번부터 15번까지는 실제로 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알아보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초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 전체 15가지 항목 30점 중에서요. 6점이 안 되면 그건 정상이고요. 그런데 6점이 넘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점이 넘는 경우에는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전문적인 어떤 의사 진료나 어떤 치매 센터로 이렇게 연결을 원하고요. 그리고 정밀 검사나 어떤 추가 검사가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게 뭐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정말 솔직하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요. 6점이 넘는 분들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 진료를 보시거나 치매 안심센터로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의 어떤 두 번째 파트는요, 어떤 혈관성 위험을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이런 질환이 없다고 하셔도 사실 나이가 들면 저희가 같은 혈관을 계속 오래 쓰잖아요. 그럼 이 수도관에 뭔가 찌꺼기나 어떤 나쁜 이물질들이 사실은 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혈관성 치매는 사실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어떤 뇌졸중이나 어떤 중풍과도 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좀 잘 봐주세요. 치매의 원인이 혈관성 치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5문제 같이 저랑 해보실게요. 첫 번째, 앞에서 말한 이런 인지기능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다. 두 번째, 뇌졸중, 중풍, 뇌경색, 뇌출혈 등을 알았던 적이 있다. 세 번째,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네 번째, 걸음을 걷는데 걸음이 조금 비틀거리거나 이상하거나 발음이 조금 어둔해진다거나 아니면 한쪽 손발이 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한쪽 손발만 남의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뇌졸중의 증상들인데요. 이런 뇌졸중 증상이 이전에 있었다. 다섯 번째, 인지기능 증상이 갑자기 나빠졌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근데 점점 계단식으로 나빠진다. 이 5가지 설문지는요,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설문지인데요. 혈관성 치매의 굉장히 많은 설문들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중요한 증상 5가지만 뽑아놓은 질문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데요. 5가지 중에서 3개 이상, 3점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원인이 혈관성 치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이런 분들은 뇌졸중에 대한 검사나 그에 맞는 진료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의 마지막 파트는요, 이 우울증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우울 증상은 치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이 우울증이요, 이 뇌에서 염증 반응을 막 일으키고요. 굉장히 나쁜 막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촉진시켜서 뇌 기억과 관련된 부위에 영향을 줘서 실제로 치매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연구 논문에 따르면요, 우울증에 있는 경우가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1.9배, 이건 거의 2배나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2배나 실제 치매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하니까요. 저랑 같이 지금 우울에 관련된 부분도 총 5문제예요.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 우울한 기분이 든다. 아니면 이제 우울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두 번째, 잠을 잘 못 자거나 일찍 깬다. 그리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 세 번째, 모든 일에 흥미를 잃었다. 모든 게 재미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자, 네 번째, 본인이 쓸모없다고 느낀다. 아니면 자꾸 그런 말을 한다. 다섯 번째, 식욕이 떨어졌다. 실제 식욕이 떨어져서 몸무게가 빠졌다. 이 5가지 항목들은요, 우울증의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도 가장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항목들 이 5개를 뽑아서 선정한 것인데요. 이 점수는 노인성 우울증과 굉장히 연관이 높다고 하니까요.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기억력뿐만 아니라요, 이 우울한 기분에 대해서도 꼭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도 받으시고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리고 국가 치매 사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이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 이 3가지를 인지기능, 혈관, 우울증에 관련돼서 소개해드리고요. 같이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자가진단 테스트들은요, 의사들은 전문 용어로 어떤 선별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치매 선별검사는요, 치매의 초기 증상이나 위험을
굉장히 빨리 파악하기 위한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예요. 사실 이런 설문지가 그냥 언뜻 보면 조금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께 정확한 진료와 도움을 드리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를 정리드리면요. 첫 번째는 제가 인지기능과 관련된 총 1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6점이 넘는 경우는 치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두 번째 파트인 혈관성 치매 설문지는요, 총 5개 중에서 3개가 넘는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뇌졸중에 대한 검사나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이 우울증에 관련된 점수는요, 노인성 우울증과 굉장히 관련이 높기 때문에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사의 상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요. 오늘 제가 소개드린 이 자가진단 테스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선별검사, 아주 간단한 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의심이 되는 분들은요. 반드시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보시고 또 상담 후에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밀검사는요, 치매의 정확한 진단과 진행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치매의 어떤 이 정밀검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하나하나씩 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치매박사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라고 이렇게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눌러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좋아요나 어떤 구독 이렇게 개수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정말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를 정말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어떤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는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핵심적인 치매 증상만 제가 딱딱딱 요약해서 어떤 설문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자가진단 테스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상으로부터 치매 초기를요 88.9%까지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진행하는 어떤 국가 건강검진이나 치매 선별 사업에서도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설문지는 크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1번 인지기능, 2번 혈관성 치매, 3번 우울증, 4번 1, 2, 3번 모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댓글에 적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아니면 너무 쉬운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알아야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